황교안 대표가 공천관리위원회에 경고를 준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랬지만 결국 황교안 대표는 험지가 아니라 사지로 불리는 그 종로구에 희생을 했습니다. 그 뒤부터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이 술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황교안 대표가 몸을 던져서 공천관리위원회의 숨통을 터준 겁니다. 그 외에도 이석연 부위원장은 본인의 소신 발언을 몇 번 했습니다. 원래 형식상 제가 볼 때는 이석연 부위원장의 이런 돌출 발언은 합리적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천관리위원회라는 것은 결과로 이야기를 해야지 미리 다 말해버리면 사단이 납니다. 공천이라는 게 원래 말이 많고 어떻게 하더라도 잘했다는 말은 못 듣습니다. 공천에서는 배제된 사람들이 공천 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석연 부위원장은 좀 특이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 같습니다. 오늘도 질러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형식에 대해서 저는 이석연 부위원장을 비판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오늘 이석연 부위원장이 기자들한테 한 말은 이겁니다. 이 이찬열 의원, 임재훈 의원,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라는 정당은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안철수계도 들어오고 새로운 보수당도 들어오고 이현주의 전진당도 들어오고 다 합쳤습니다. 여기에 시민단체 쪽 또는 과거에 중도적인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오른쪽으로 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부글부글 끓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도까지 가야 되느냐.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중도와 손을 잡는 것은 어쩌면 시대 정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나가면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석연 부위원장이 지른 건 바로 그겁니다. 자, 이찬열 의원, 현직 의원입니다. 임재훈 의원도 현직 의원입니다. 두 사람 다 바른미래당에서 왔습니다. 이찬열 의원은 손학규 전 대표의 오른팔이나 다름없는 아주 최측근입니다. 이 두 사람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인사들이다. 악법을 통과시키는데 앞장선 기록이 나오는 의원들은 공천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질러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 이석연 부위원장의 이 말은 공천관리위원회 내에서 회의를 하면서 나온 말일 수도 있고 또 확정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천관리위원회는 결과로 말해야지 이렇게 예고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연 부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한 배경은 뭘까요? 아마도 김영호 위원장과 다른 공천관리위원들한테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석연 변호사는 법률가입니다. 공수처법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 검찰 개혁, 민주주의, 반민주주의 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합리적인 법률가라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법 개정안도 선거법 개정안이지만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이 공수처법에 찬성표를 던진 두 의원은 그냥 공천 줄 수는 없다는 의지를 밝힌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석연 부위원장의 오늘 행동은 돌출 행동이었지만 저는 지지를 보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김형호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을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이런 전략, 큰 틀에서 이런 곳으로 가자는 것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김형호 위원장 그리고 현직 의원인 김세연 의원 그리고 이 박완수 사무총장 3명이서 아마 큰 그림을 짤 겁니다. 여기에 옴부즈맨 그러니까 검열관 엔티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이석연 변호사입니다. 부위원장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여성 공천위원, 검사도 있고 문화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개진할 겁니다. 그렇다면 큰 틀의 전략은 김형호, 김세연, 자 박완수 의원이 짠다고 할 때 여기서 엔티를 걸거나 원칙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로운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은 이석연 변호사입니다. 이석연 변호사는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됐을 만큼 바른 정치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연 변호사는 우파 진영에서는 비판도 좀 받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원칙을 지키려는 꼬장꼬장한 태도는 저는 오늘 봤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우파 진영에서 이번 공천 과정에서 지나치게 자유우파 진영보다는 중도 쪽이 더 혜택을 받는다. 특히 이제 중간에 들어왔던 새로운 보수당, 전진당 또는 지금 말하는 안철수계 이런 후보들이 원래 있던 사람들보다는 더 쉽게 공천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반발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크게 보면 이번 선거는 이기는 선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김영호 공천관리위원회의 고충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문제는 시대 정신에 맞는 공천을 하느냐입니다. 김영호 위원장이 말했지만 최근 3년 동안 당신들은 무슨 일을 했는가? 너무 과거 10년 전 해가지고 네가 옛날에 이랬지 하기 시작하면 공천을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지금 있는 카드도 제가 볼 때는 강한 후보 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석연 부위원장이 오늘 지른 이 말은 저는
어느 정도 공천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석연 부위원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면접받을 때도 사과하기도 했는데 사과하고는 별개다. 최소한 그건 지켜야 한다. 아무리 통합이 돼도 두 의원은 배제칠 것이다. 이렇게 호언했습니다.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은 나중에 이야기하자. 지금은 아직 면접 중이다.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자, 김영호 위원장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위원들의 뜻을 모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반면 부위원장인 이석연 변호사는 오늘 그냥 질러버렸습니다.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통쾌한데 이게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두 사람을 보면 저는 이찬열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공천관리위원회 내에서 진동을 겪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원 갑 지역의 현역 의원인데다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 임채훈 의원에 대해서는 그냥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든지 본인이 원하는 데를 주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임채훈 의원은 지난달 26일 통합당에 입당할 당시 작년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의정활동으로 통합당 의원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는 생각에 주저하게 됐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거나 불편해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차 사과를 했습니다. 탄핵의 강도 건넜으니 패스트트랙의 개울도 건너게 좀 해달라. 입장할 수 있다면 열흘 단식해서라도 사과하겠다고 공관에 말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연 부위원장은 안 된다고 지금 들렸습니다. 자, 결과는 좀 이따 나오겠으나 어쨌든 지금 이런 이석연 부위원장의 도발 저는 아주 시적됐다고 봅니다. 지금 공관위를 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잘했다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천이 하나둘 밝혀지고 특히 영남권 공천이 나오면 또 탈락한 사람들이 반발. 지금 이미 윤상현 의원 무소속 출마했다고 했고 뭐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탈당해서 뭐 영남당을 만드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큰 흐름에 저항하지는 못할 겁니다. 명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석연 부위원장이 이런 선빵을 날렸다고 할까요? 이거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지금 김영호 공천관리위원회를 보는 많은 눈들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지체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상당히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선거라는 것이 물론 잘하는 공천이 중요하지만 속도전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너무 지금 코로나19 등으로 해서 문재인 정권의 인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론을 감안해서 이기는 공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